돼지고기 촌충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빨리 먹고 싶은 나머지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은 결과 뇌에 기생충이 감염되면서 정신착란을 일으켜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한 피터. 당신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덜 익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다간 당신의 뇌가 기생충에 의해 조종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와, 우리 국민들도 돼지고기 상당히 좋아들 하시는데 그럼요.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돼지고기는 뭐 저희가 항상 이제 바싹 익혀 먹어야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쇠고기 같은 거, 스테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괜찮은가요, 그거는? 이렇게 생긴 근육 내에 있는 기생충, 이 낙미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기생충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근육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요. 단지 차이점은 소고기를 먹었을 때는 단순히 성충으로만 자라지 이렇게 낙미충들이 뇌나 근육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2006년 12월 서울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8층에 살고 있던 일가족 2명이 불을 피해 뛰어내리다가 사망했고 2007년 11월 충북 청주시에서도 1층에서 시작된 불로 집이 모두 탄 것은 물론 바로 위층까지 불이 번져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이 불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6살 난 오 씨의 딸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불과 몇 주 전 대전광역시 한 아파트 8층에 불이 났는데 집주인의 딸 1명이 사망한 것 외에 바로 윗집에 살고 있던 주민 4명이 연기에 질식돼 병원으로 구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사례는 모두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목할 점은 화재가 발생한 집은 물론 그 집의 바로 위층까지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인데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실제 아파트 화재 시 불이 난 집보다도 그 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약 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난 집보다 위층에서 사망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하는 불길이 위로 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물체가 타면 열로 인해 물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가벼워져 위로 뜨면서 이것을 따라 불길도 함께 올라가는데 특히 아파트는 벽면이 불에 타지 않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단열과 방음을 위해 벽 사이에 절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길과 연기가 옆으로 번지지 않고 발코니 창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 것이 특징. 게다가 위층의 경우 불이 난 집보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다 보니 적절한 대피 시간을 벌지 못해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는 등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 시 사망 요인의 90%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가정 내 비치돼 있던 각종 집기류가 타면서 여러 유독가스가 생성돼 연기 속에 섞이는데 무엇보다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번지는 것이 특징. 연기의 1초당 수직 이동거리는 약 3m, 수평 이동거리는 약 1m로 연기가 천장을 타고 발코니를 거쳐 위층으로 들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분 미만. 이렇듯 아파트 한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상승하는 불길과 연기의 특성상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 피해를 입히는 것. 여기에 최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더욱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으니 바로 발코니 확장 공사입니다. 발코니는 2층 이상 건물 외부에 거실의 연장으로 만든 공간으로 아파트마다 전망 감상이나 보조 공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진 아파트 발코니 개조가 내년 1월부터 전면 합법화됩니다. 최근에는 집안을 보다 넓게 활용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는 세대가 늘고 있으며 2005년 12월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그 수치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650만 가구 중 약 203만 가구가 발코니를 개조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하지만 발코니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을 차단하는 역할은 물론
소방대가 올 때까지 피난처가 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무작정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이 공간이 없어져 더 빨리 화재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 실제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을 경우와 확장했을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놀랍게도 확장한 발코니의 경우 순식간에 불길이 위층으로 향하면서 위아래층이 모두 불길에 휩싸인 반면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가 불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일정 시간 불이 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막히는군요. 이러한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에 대비해 일정 넓이의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발코니 바깥 창문에 90cm 이상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를 설치해 아래층에서 난 불이 위층으로 옮겨붙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방화판이란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 재질로 만들어져 높은 온도에서 일정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판재이며 방화 유리 역시 보통 유리와 달리 불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유리인데 발코니를 확장해 대피 공간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방화판이나 방화 유리를 설치했다면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불길과 연기를 막아줘 대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 더욱이 위층과 아래층이 모두 방화 유리를 설치했다면 이중으로 막아주는 효과가 생겨 2배의 시간을 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면 이러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화재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화재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는 법적 기준으로 최소 몇 분 이상을 불 속에서 견뎌야 할까요? 자, 화재 대비를 위해서 설치하는 방화판, 방화유리. 최소 몇 분 이상 불 속에서 견뎌야 할까요? 10분 이상은 버텨줘야 뭐 대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 나가보세요. 아니, 저 의견만 얘기해. 그러니까 왜냐면 이승우 씨 답을 기준으로 저희가 힌트를 좀 받아볼게요. 10분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이 화재가 났을 때 그 119에 신고해서 소방관 우리 선생님들께서 화재 현장으로 오는 시간이 있어요.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간까지는 이 발코니 그 방화벽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작고 최소 30분 이상은 버텨줘야 된다. 30분 이상을 버텨줘야만 출동했을 때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정답! 30분 이상! 그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정답은 30분 이상입니다. 정확해요.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 제4조 제5항에 따라서 방화유리는 산업표준화법, 한국산업규격 내화 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